예, 그럼 시작할까요? 예. 먼저 우리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이 기자분들께,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검찰개혁 특위가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모두 발언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올 초에 이 1차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법안들이 처리가 됐습니다. 돼서 이제 1월 1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발효가 되기로 되어 있고, 또 공수처가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검찰 사법제도가 이 눈앞에 와 있는데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 검찰의 이 검찰권 행사라든가 이 검찰 제도의 운영, 이런 것들을 쭉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 오면서 우리 검찰이 대단히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대단히 편의 재량에 의해서 검찰권을 행사해오는 이런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검찰 제도도 그동안에 묵혀 있었던 이런 이 관행, 이런 것들을 한번 벗어 던져보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죠. 이게 법무부에서 2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또 개혁 과제도 설정하고, 인권 수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또 이 국민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검찰에는 이런 노력들이 구현이 되질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검찰 역시도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죠. 근데 그것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70년 묵어있던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전무죄라든가 유권무죄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전관예우에 대한 또 검찰의 제19 감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검사들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0.2% 수준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의 그동안 무소불위의 또는 불가침의 어떤 성역 같은 곳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다뤄오면서 검찰 스스로 검찰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해 낼 것으로
또 개혁에 동참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중단 없이 검찰 개혁 시즌 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1단계 검찰 개혁이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20대 국회의 한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또 반영하고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 또 국회 여야 합의에 의한 그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던 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들의 참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양보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개혁해야 할 검찰 개혁의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그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것을 그냥 로드맵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 검찰의 그 준비 상황도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 장치 마련을 한다든가, 또 검사 임용제도의 개선, 또 직급 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들, 이 법무부의 파견 검사를 복귀시킨다든가, 또는 이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도 점검하고 이 법 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검찰이 보다 더 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해서 제도화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막연하게 이 검찰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소한 그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그 2월 내에는 그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 그 상반기 중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라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검찰 개혁 필요성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올해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는 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좀 인물적인 갈등으로 많이 치춰졌다는 측면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개혁들을 올해 좀 하지 못했던 이유, 병행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 그 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뭐 배경 때문이 아니고요. 우선 이 올해에는 주로 이 검찰청법
이 개정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 시행령 논의가 우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개정된 제도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주된 논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 2단계 검찰개혁 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기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1단계를 우선 정착시키면서 일테면은 좀 중장기 과제로 2차 검찰개혁을 설정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이죠. 그런데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오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행태랄까, 그런 구습,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출범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요. 뉴스원 이우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호중 위원장께서 검찰개혁이 민생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근거로 관련된 사건 관련된 인원 숫자를 드셨는데 사실 한 줄로 민생사안이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검찰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계신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민생 사안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특이 비판을 좀 하시면서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판검사나 변호사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돼 있는데 이 주호영 대표의 주장에 좀 반박을 하자면 어떻게 반박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사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의 1년에 이 검찰의 이를테면 수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데에 연루가 돼서 검찰과 관련 있는 일에 연루가 되는 분들이 200여만 명 이렇게 그 숫자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평등해질 수는 없죠. 경제적으로 평등해질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특권이라든가 계급 같은 것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주권의 면에서도 있지만 법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검찰이 이런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가장 이 기본에 해당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제라도 우리 국민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국민 누구나 내가 어떤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개혁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도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일테면 사법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누구도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래서 과도한 권력을 좀 덜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내에 그동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검찰청법에서 그걸 폐기하면서 지휘 감독을 해놨는데, 그거는 검찰 내에 일종의 집단지성에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고 불법한 지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런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지휘 감독권을 근거로 해서 검찰 전체의 뭐 조직을 보호하거나 그 카르텔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활용을 해왔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 곧 한 두 가지 방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권을 전부 이렇게 떼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런데 왜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가나다라 이렇게 쭉 해서 파하까지 수없이 많은 수사 대상이 있는데,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판사, 그 다음에 경찰 고위직,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스스로를 지금까지 기소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검찰의 기소권을 그대로 둘 경우에 역시 지금까지의 관행과 똑같은 양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을 최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상명하복 조항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7조 1항이랑 2항 중에서 어떤 거를 삭제를 하시거나 보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다 발의를 하신다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얘기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이제 7조 2항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의 제기되지 않은 이 상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따라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의 제기가 거의 일어나질 않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 인권이나 또는 사법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조항처럼 불법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원래 이제 상명하복 조항이라든가 검사 동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검사의 그 기소 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기소 여부라든가 또는 뭐 영장 발부 문제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그 뭐 구형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량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재량권이 개인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불공평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제주도 검사하고 서울 검사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경우에는 이게 불공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검찰의 수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검토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수사권을 전부 검찰로부터 떼어낸다라고 하면 7조 1항에까지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검토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 매일경제의 손승훈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수사 기소권 분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안 밝혀 나오는 게 중에 이게 뭐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는 방안에 충해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타원하고 같은 경우에는 제3의 기관 국가수사청 같이 만들어서 검사의 대신 수사검사를 그쪽으로 보내는 방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찰특위에서는 그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시민이라든지 외부 전문가 참여했던 시민위원회랑 수사시민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 수사시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결과를 좀 많이 냈었지만 최근에는 이재용 사건이나 최서일 사건은 논란이 됐던 게 그 수사시민 권고랑 정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대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의 검찰 개혁의 시간표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단지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일테면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그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검찰 내에서도 지금 이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기소 전담 조직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래서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 검사들의 조직과 수사 검사들의 조직을 나누는 이런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시민 참여 형태의 이 자문 기구가 검찰청 내에서 이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테면 그러니까 시민 참여
민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이 다른 이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시민참여제도는 권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성이라든가 이런 이 운영에 관한 이 법제화를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그 이번에 공소권하고 기소권 완전 분리 완수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야당 비판 중에 공수처 말씀도 있었는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윤 총장이 복직하니 그 지휘감독권을 뺏겠다고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 특위 내용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수사 그 기소 분리를 언제까지 완수할 거냐, 그게 저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아까 제가 그 우리 어디죠? 예. 네네. 매경 그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시점을 정해서 그 아예 뭐 개정안에 명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데드라인이랄까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데드라인이랄까 그런 건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시한이 뭐 논의 시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하는 시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한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데드라인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이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몇 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분리가 되는 거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도 대공수사 기능을 이제 지금 뭐 경찰로 넘긴다라고 이 법을 개정해 놓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뭐 야당에서 이걸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입니다. 그분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지 윤석열 총장 문제는 이 검찰 개혁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일보 이대경 기자라고 합니다. 공소권이랑 수도권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어제 김용민 의원이 그 검찰청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도부나 이제 특위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었는지,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위헌일 수도 있다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도부나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 아마 그 의원님들 뭐 모임에서 논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그 당에서 그 방안을 뭐 추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법안에 대한 답변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헌법상의 규정은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검사의 영장이나 또는 뭐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의 명칭이 헌법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청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그냥 개정하면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는 뭐 이렇게 검찰청의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뭐 논의해봐야 될 얘기입니다. 내일본주의 생성입니다. 아까 그 위원 말씀하신 거 하나 보고 헌법 그 12조에서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또 궁금한 거는 검찰 조직 인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검찰특위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뭐 법원처럼 법원장 추천제를 실용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법안을 좀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그 영장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공소만 담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인신을 강제로 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압수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수사기소 분리해서 수사기관은 지금 경찰도 그렇고 과거 국정원도 그랬지만 수사해서 강제력이 동원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신청, 청구.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의 초점은 수사기관은 영장을 신청하는 거고 검사는 영장의 그 법원 청구 여부를 형사사법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수사기소 분리와 그게 충돌되는 게 아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은 수사가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의 침해 없이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증거가 적법하게 취득되는가 이런 걸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와 논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 헌법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장은 검사가 청구한다라는 문구가 2번 등장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검사의 역할, 기능, 조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든 독립된 수사청이 행사하든 검사가 행사하든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헌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용민 의원이 만든 공소청법도 이름이 공소청이지만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의원의 그 공소청 법안이 지도부와 논의됐다거나 또는 검찰개혁 특위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그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이 그 올해로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연수생이 1명 있었는데 이제 졸업하면 없어져서 이 검사 임용에 관한 이를테면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검사의 임용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또 다양한 그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몇 기 이런 걸로 그냥 누구 어느 검사라고 하면 그것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 연수원 기수에 따른 무슨 그 사관학교 비슷하게 운영되던 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이 검찰 조직이 너무 과도하게 직급이 상향돼 있다는 이 지적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함유 송기빈입니다. 그 공수처법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기소랑 수사권 모두 이유 중에 하나로
검경 간의 기소 수사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이 좀 보여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서 좀 제도적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기소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온 뭐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찰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돼서는요, 공수처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두는 것이 맞느냐. 근데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 기소를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논의할 당시에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공수처 내부에서요. 수사를 하는 파트와 기소하는 파트.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봤을 때 그것 또한 또 좀 약간 합리성을 결여한다라는 판단에서 현행 같은 공수처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든지 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중간 단계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를 부서별로 분리하는 형식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뭐 공수처도 유연하게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위 내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요. 전에 논의됐던 과정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